장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바뀌는 것을 듣고 처음 찾아온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극우파에 소구하고 싶은 거겠죠. 기대하고 기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걸 본인은 잘 알고 있었고요. 왜? 거기 가서 정강훈 목사 만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거든요. 바로 뒤에 정강훈 목사가 나와서 아따 원희룡이 간증 잘하네라고 칭찬하는데 자기는 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기실에서 만났다는 또 장면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거짓말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언론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과거에 전두환 씨한테 세배하던 모습이 아른거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소장파로 한껏 정치적 주가를 날릴 때 전두환 앞에서 고개 숙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를 왜 찾아갔습니까? 무엇이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간증하러 갔나요? 정말? 간증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 국토부 장관으로 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알박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적절한 행보입니까? 간증을 설마 간증 목적만으로 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으니까 간 거죠. 국민의힘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극우파 손절하지 못했구나. 민주당에 대해서 개딸 비판하고 새겨들을 부분 있지만 본인들 극우에 계속 기탁하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거나 의존하고 있거나 한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증한다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이. 기독교인이면 가급적 거짓말 안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인이면 좀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광훈 씨 만났냐? 안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건 조금 마이너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정광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장위 19역 재개발 소위 알박기 논란도 좀 있고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만나신 자리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장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어떤 강사의 한 사람으로 저를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간 것이지 다른 해석은 저의 뜻과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이 찍혀버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안에 머리 하얀 사람 정광훈 씨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저거는 만난 것 아닙니까?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온 건데 그걸 만났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요즘에 좀 국정에 바빠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윤기 변호사. 거짓말 아니에요? 저 화면에 등장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AI? 요새 페이크 AI? 영상이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거짓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일단 우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 그거 외에도 참 문제가 많은데 우선은 지금 원희룡 장관은 진짜 권력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는 현직 국무위원이고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헌법 3가지 제가 위반점을 지적해 드리면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 7조 1항에 규정되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사전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겁니까? 이 권력의 사유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 7조 2항에 정치적 중립성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게 지금 중립성을 지키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 위반이 수두룩하게 지금 잡히고 나오는데 원희룡 장관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대권의 꿈을 꾸고 정치를 한다고 지금 돌아다닙니까? 전 이거 대한민국 국격의 수치라고 보고요. 원희룡 장관은 좀 일단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무슨 초등학교 도덕 가르치는 느낌인데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권력의 술에서 깨어나시고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난 정치적 판단이 대단히 미숙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미지는
과거에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의 소장파라고 했던 남원정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도 보수 세력 내에서는 바른말 하고 뭔가 권력에 저항해 보려고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일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도의 소구력이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 인상부터 달라졌어요. 얼굴 인상부터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백지화 했을 때, 아, 이거 완전히 권력에 줄 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사랑의 교회를 장관 이제 개각 발표 나고 처음 자리를 갔다는 걸 보면, 앞으로 이분이 그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 더 큰 자리를 꿈꾸면서 결국 완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벌써 정광훈 목사 쪽에 그런 부류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먼저 거기에 손잡으려고 하는구나. 자, 좋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원희룡이 쌓아왔던 정치에 있어서의 남원정 같은 그런 이미지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그나마 좀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분들은 다 떠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훨씬 정치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정치적 판단의 미숙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진구원 님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정광훈 아닙니다.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머리가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요, 김유정 의원,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왜 정광훈을 그렇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 전에 스타 장관들 많이 나와야 되고, 이제 정권 초기였죠.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국감에서 장관들 잘 싸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초조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급부상하면서 실질적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고 다니니까 많이 초조한 것 같고, 견제구도 날리고 싶고. 그래서 한동훈 너만 스타냐, 나도 스타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험지 출마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항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이재명 대표가 개항 안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가지 거짓말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갔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자리라는 거를 모르고 갔을까요, 과연? 일정 짜는 비서가 일정을 준비를 하면 이게 어떤 목적과 누가 주최하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장관이 막 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만났다? 목사 대기실 가서 만나는 장면이 다 저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이 어떻게 추락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라면서요. 그런데 저 간증 집회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공산주의와 이념에 의한 지배, 그리고 우상, 이걸 꿈꾸는 북한과 주변의 이런 기운을 우리가 믿음, 헌신, 희생으로 이겨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의 지역위원장들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다시 또 불씨를 지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무슨 차세대 주자이며 험지 출마해서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특히 장관 임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냥 지명했을 뿐이고요.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임기가 끝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이런 이념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장유배 변호사, 네. 정광훈 씨 만나면 뭐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정치적인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그 자리까지 갔고 김재원 의원도 최고위원이었는데 왜 가서 거기에 아주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게 국민의힘의 일정 정도 정치적 포션을 차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득이 없다면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역풍과 이 공격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어떤 합리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저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치인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지금 집권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건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실망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나지 않았다, 내뺀다는 거죠. 아, 원희룡이라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거물급 카드라고까지 거론되는 인물의 역량의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하고 결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가 되자마자 이제 가가지고 5.18 폄훼 발언 바로 해서 곧바로 징계 먹고 있다가 사면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이 또 여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도 뭔가 이 친윤 간별사 정광훈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나도 징계받고 싶다가 아닐까요? 또 다른 버스가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그 버스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참고로 헌금 버스입니다. 헌금까지 걷기 때문에 헌금 버스가 있죠. 어제 참 웃지 못할 뉴스가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정치 본색하면서 하도 이렇게 혈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나를 관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안 하는 게 국민 정신건강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혈압 오릅니다. 아니 왜 정광훈 씨를 그렇게 쪼르르 찾아갑니까? 그거 찾아가서 혼났던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정신 건강에 참 해로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매트릭스가 오늘 발표한 것 하나 나왔던데 국정운영평가 부정 60%가 아주 딱 이제 굳어졌어요.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긍정평가가 한 달 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낮아져가지고 33입니다. 뭐 때문에 부정평가를 하냐? 경제 민생 분야를 지적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소통, 협치, 외교, 안보 분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 33, 부정 60은 지금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저런 걸 보면서 이제는 내성이 생겨버렸을까요? 요즘에 우리 신윤기 변호사 발이 아파가지고 항생제 많이 드셨죠? 항생제 내성이 가장 걱정되는 건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요즘 보면은 그냥 국정 운영을 포기한 걸로 거의 보이고요. 그럼 남은 3년 동안에 본인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럼 자리를 이용해 먹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 출산율 통계를 보면 이제 1년에 0.6명, 지금 0.6명에 진입하면 이제 곧바로 0.5명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것이 인구 위기가 아니라 인구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무너지면은 경제, 교육, 사회, 복지 모든 게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이 망가지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이 없으면은 진짜 지금이라도 본인에 대해서 거울을 보고 생각을 하시든지 좀 성찰을 하셔가지고 내가 왜 더 대통령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귀찮은 자리를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썼는데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지율 조사도 이제 뭐 매번 돈 들여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딱 3대 6으로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공고화되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깨달을 지혜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